질문을 여기서 보통 몇 번을 애들이 많이 했냐면 6번 이런 거 질문 안 했어. 자. 질문 해볼까? 친구들? 9번. 아, 9번. 9번. 자, 9번 볼게. 118페이지 9번이지, 그치? 네. 자, 9번에 원형이야, 원형. 방향 구하는 거야. 그러면 오른손만 쓰면 되죠. 다른 왼손 쓰면 안 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그치? 그리고 뭐 밑에 이렇게 있어. 밑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만 알면 되는데 여기가 건전지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이렇게. 길쭉한 게 플러스.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플러스에서 나왔어.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 그럼 원래는 있잖아. 원래는 자 이게 자기장이고 이게 전류거든 이렇게. 이게 전류는 이게 자기장이거든. 그러면 자기장이 그렇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있잖아. 이게 좀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솔레노이드 할 때는 자, 우리가 직선 전류 할 때는 이게 전류, 이게 자기장이었고 솔레노이드 할 때는 이게 전류고 이게 자기장이었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솔레노이드 생각해. 그럼 이렇게 전류가 그렇지, 그렇지? 자기장이 이렇게 튀어나와. 그러니까 자기장을 그리면 자 이걸 전류라 해도 상관없어. 이거 이렇게 왜냐면 이게 편하잖아. 이거보다는 이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감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 오른손으로.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와. 나오는데 자기장은 한 번 나온 친구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닫힌 곡선이 돼야 돼. 닫힌 곡선이. 자 그러면 나침반을 이제 두 거야. 나침반을 두면은 화살표 머리가 위쪽으로 가르치지.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이 이쪽인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밑으로 가르치지. 나침반의 N극이 아래쪽. 이쪽은 나침반의 N극이 위쪽. 그렇지? 그러면 N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가 무슨 쪽이냐? 그렇지? 문제에서 여기 무슨 쪽이냐면 사자가 있어. 여기 사 그림이지. 여기 위에 보니까 사겠지. 요게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위쪽이니까 북쪽. 얘는 N극이 아래쪽으로 하니까 남쪽. 얘는 북쪽.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북, 남, 북. 이게 편하다. 이게 전류면 이게 자기장. 그렇지? 9번. 또 질문. 그리시오가 보통 이렇게 요런 게 이제 학교 내신에 이렇게 나와. 학교 시험에. 없어? 진짜. 오늘 질문해야지. 질문 괜찮아. 내가 질문을 뭐라 해? 이거 다 보였어? 6번 보여줬고 6번 애들 질문 많아. 6번이 별건 아닌데 있잖아. 6번이 뭐냐면 전류가 있잖아. 흐르는데 전류의 위쪽에 나침반을 두느냐 아래쪽에 나침반을 두느냐의 문제거든. 그렇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것만 다시 봐. 그러니까 도선의 위에 자기장이 그 나침반이 있냐? 그러니까 도선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 자기장이 뭐 이렇게 생긴다 치자. 이렇게. 그러면 위쪽은 이쪽을 보고 있지만, 그치? 아래쪽은 이쪽을 보고 있지. 그러니까 도선의 위쪽하고 도선의 아래쪽이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 6번을 볼게요. 자, 이제 6번을 보면은 전류가 얘들아 길쭉하고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든. 여기 요 기호가 이제 전구 그림이고, 그렇지? 여기 이제 스위치를 이제 닫으면 전류가 흐를 거야. 근데 있잖아 위치를 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흘러. 이렇게 흘러. 이렇게 흘러. 이렇게 흘러. 이제 나침반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제 기억부터 볼게.
기역은 선이 보이잖아. 그러면 얘는 아래에 있어. 아래. 나침반이 아래에 있어. 그럼 전류가 이렇게 그러면 자기장이 아래니까 이렇게 아래. 이렇게 밑으로.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냐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죠. 아래쪽은 이쪽. 그러니까 전류가 그러면 아래쪽. 그치? 자, 니은은 나침반이 위에 있어. 도선 위에 있어. 그럼 전류가 있어. 전류가 이렇게 그러면 도선은 이렇게인데, 그치? 이렇게. 얘들아. 선이 이렇게 하면 아래쪽은 이건데 위쪽은 이거야. 위쪽. 그래서 위쪽에 나침반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치? 디귿은 아래쪽에 있거든. 도선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디귿은. 그치? 리을은 도선의 위쪽에 있어.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하면 도선의 위쪽에 있으면 하살표 머리가 이쪽으로 해요. 자, 이번에는 맨 마지막 거. 이거는 도선의 위쪽에 있네. 이렇게 전류가 흐르거든. 도선 위쪽이니까 이쪽에.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얘는 서쪽, 얘는 남쪽, 얘는 북쪽, 얘는 서쪽, 얘는 북쪽. 맞는 거 찾으면 돼. 기억은 틀렸고, 니은 틀렸고, 디귿이 맞지. 그래서 얘가 맞아. 그래서 답이 3. 이해되지? 그 다음 또 별거 없어? 괜찮아? 지금 없어? 형 지금 해야지. 이거 5번? 5번도 똑같아. 그러니까 5번이 있잖아. 나침반이 도선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그래서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잖아.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 전류가 5번이야, 5번. 전류가 이렇게 흐르. 그러면 나침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거든. 이렇게 위쪽은 이쪽이고 아래쪽은 이쪽. 위쪽은 이쪽이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지. 위쪽이. 그래서 하살표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찾으면 4번이지. 그렇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해하면 이게 다 쉬워. 한번 이해하면 돼. 괜찮아? 진짜한다. 진짜. 그렇지.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중학교 2학년 2학기쯤에 배우는 내용의 자기 파트가 여기 114페이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여기까지 해야 이제 학교 시험을 치거든. 학교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야. 2학년. 그 다음 단어는 3학년 때 나와. 3학년 때.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I라는 게 전류였어. 전류. 단위는 암페어. 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고? B. 자기장이 생긴다. 자기장이. 여기까지 한 거야. 그치? 우리 한 거. 근데 이 자기장의 종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직선 전류가 있었고, 원형 전류가 있었고, 솔레노이드라는 게 있었어. 솔레노이드가 코일. 그치? 용수철이라고 생각하면 용수철처럼 가면 돼.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전류가 흘러. 근데 이 자기장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이야. 그러면 자기장이 합성이 돼. 그러면 자기장이 큰 곳이 생기고 작은 곳이 생겨. 합성을 하다 보면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 그러면 자기장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뭐가 생겨? 힘이 생겨. 힘 F가 힘이 생겨. 근데 이 힘을 자기장의 합성에서 생기는 힘이라 해서 자기력이라고 해요. 자기력. 그러면 자기장의 합성에서 힘이 생겨. 자, 이걸 잘 볼게. 여기다 자석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 자석. 자기장 하면 자석이거든. 하나만 있어. 이 하나만 있어. 그러면 얘가 힘을 받을까? 안 받아. 왜냐면 자기장이 이렇게 오잖아. 자기장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 말고 세기만 따질게. 여기 자기장이 있어. 이쪽이랑 이쪽이 자기장이 있으니까 똑같아.
여기랑 여기도 어때?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아. 그러면 얘는 힘을 안 받아. 근데 여기에 자석을 하나 더 두잖아. 자석을 하나 더 둬. 그치? 그러면 여기 자기장의 세기와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져. 달라지면 힘이 생겨.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치? 끌려가는 이렇게, 이거는 서로 당기는 이렇게 힘이 생겨. 얘 입장도 마찬가지. 자기 혼자 자기장이 여기 자기장이 합성이 돼서, 그치? 자기장이 달라져. 그러면 이렇게 힘이 생겨. 요런 거를 우리는 초딩 때 배웠어. 초딩 때 어떻게 배웠냐면 서로 반대 극성이면 인력이고 같은 극성이면 청력이라고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중딩이나 고딩으로 가면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자석 하나에 전류 하나를 주는 거야. 전류. 그렇지? 여기도 뭐 여기도 전류를 줘. 왜? 얘도 자기장이 있지만 얘도 자기장이 있잖아. 그러면 둘이 합성을 해서 힘이 어떻게 생기니? 이게 그치? 요게 우리 책 제목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장이 하나 있고 전류가 또 하나 있어. 그러면 둘의 자기장이 서로 합성이 돼서 힘이 생기는데 그걸 그치 어떻게 생기니? 그러면 자 자기력이니까 힘이잖아. 힘이면 방향도 있고 세기 크기도 있었어. 그치. 그치? 그럼 방향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요거 먼저 쓰고 왜 이런지를 이제 할 거야. 그치? 잘. 방향은 오른손으로 해요. 오른손으로. 자, 우리 책에 오른손 그림이 있지. 오른손 이렇게 그림이 있어. 얘들아, 너 책에 오른손 그림 이거 왼손 아니야? 오른손이야.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이 이렇게 그림이 있어. 지금 오른손 그림이 있다 치자. 아니 오른손이라 쳐. 엄청 잘. 오른손 이렇게 있다 쳐. 오른손 있다 치게. 여기. 자, 오른손. 그러면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자, 왜 그런지. 그러면 여기 오른손에서 요 손가락 4개. 그렇지?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손가락 4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여기 뭐냐면 여기 뭐처럼 생기냐면 여기 이 B처럼 생기잖아. 이거 얘들아 B처럼 생기잖아. 이 B. 여기가 자기장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자기장이지. 그렇지. 여기는 이쪽 엄지손가락이 I처럼 생겼잖아. 이게 전류죠. 그럼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요게 이렇게 쓰는데 자 자기장이 이거면 전류가 이쪽으로 간다 치자. 전류가 그럼 손바닥이 가리키는 그치 F가 그 서로 수직이야. 서로 수직. 무슨 말인지 이렇게 손바닥 하면 자기장 그치 자기장 전류 힘 이렇게 이걸 오른손 법칙이래. 우리 지난번에는 여기서는 오른 나사의 법칙이었어. 이거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거는 오른 나사의 법칙. 이렇게 정리한 거죠. 얘는 오른손 법칙. 자, 오른손으로. 그러면 세기는 내가 그냥 식을 하나 쓸게. 식을 하나 옆에 우리 책에 3번이야.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 세기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면 크기라고 얘기하면 크기라고 우리 책에 표현되어 있어. 크기는 우리 책에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한글로 돼 있어요. 한글로 돼 있는데 이게 식이 있어. 식이 얘들아. 자, F는 이 고등학교 가면 식이 안 하고 그걸 중학교 과정에서는 식을 안 쓰고 글로 나타내는 거예요. 교과서에 다 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식을 쓰면 하나도 안 나와. 그렇지? 자, 이거 옆에 쓰면 돼. BIL.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사인 안 배웠어요 하면 그냥 가르쳐줄게. 여기 생긴 요게 이름이 사인 세타, 신 세타가 아니고 이걸 세타라 그래. 세타, 사인. 수학적 기호에 수학적 기호. 자, BIL 사인 세타. 내가 이거 살짝 적어줄래? 자, 이제 설명할게. 이제 결론은 이거야. 오른손으로 방향 정하고 이 식으로 크기 정한다. 이게 결론인데 왜 그래요를 이제 설명해. 왜 그래요? 자, 왜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지. 자, 해볼게. 이제 왜 그래요가 우리 책에 자 이제 그렇지 말국 작성 같은 게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책에 있는 거 그럼 말고 자석이 여기 있어. 책에 있는 방향대로 할게. 여기가 n이고 여기 s.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I가 전류다. 전류. 그렇지? N하고 S는 자석이야. 그러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볼게. 자석에 의한 자기장.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N에서 항상 자기장은 그렇지? N에서 S. 이렇게 자기장이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N에서 S로 가는 다 자기장이 있는 거야. 그러면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어.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오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 이쪽은 이쪽이고 아래쪽은 이렇게. 그렇지? 이해되니? 이렇게. 아래쪽은 이거고 위쪽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더 다르게 그림을 그려서 할게요. 자, 그러면 힘이 자기장이 있잖아. 위쪽은 봐봐.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반대 방향이야. 근데 아래쪽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은 방향. 그러면 아래쪽은 자기장이 세죠. 합성이 돼서 자기장이 세니까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주면 자기장이 세죠. 근데 위쪽은 그렇지? 반대 방향이니까 자기장이 약해져. 그렇지? 그러면 자기장이 센 데서 약한 데로 힘이 생겨. 그럼 얘가 어디로 힘이 생기냐면 위로 이렇게 힘이 생겨. 이게 그러니까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이 생긴다. 이걸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부른다. 근데 초딩 때는 그치? 자석 두 개를 한 거고 이제 중고딩은 자석과 전류를 하는 거고 그치? 얘들아 나중에 물리 2라는 부분이 나오거든. 그때는 전류와 전류가 중요해. 전류와 전류. 그치? 그러니까 자석 이거는 초등 때, 자석 전류는 중등 때, 전류는 고등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오른손으로 하면 편하다 이거지. 자, 오른손으로. 자, FBI 요 손가락 내가 B다. 그럼 자기장 방향부터 먼저 이렇게. 자기장 방향부터 하는 게 편해. 그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자기장은 이건데 전류는 안으로 들어가. 그럼 손바닥이 위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편해.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하는. 자, 이거를 자, 이렇게 이걸 2D로 그려보자. 2D로. 2D로. 자, 여기가 S극이고 여기 N극이야.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 자기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자기장이 있어. 그럼 전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안으로. 이게 들어가잖아. 들어가는 거를 전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들어가는 전류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들어가는 전류를 X라고 표시해. X. 이렇게 X. 나오는 전류는 이렇게 표시해. 나오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전류.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야 X. 그럼 전류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자기장이 전류에 한 자기장은 이렇게 오른 나사로 해야 돼. 오른 나사. 이렇게 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 흰색하고 있잖아. 자, 흰색하고 이 파란색이 얘는 반대 방향. 이게 반대 방향. 여기는 어때? 같은 방향. 그러면 여기 자기장은 세지고 여기 자기장이 약해져. 그러면 자기장이 센 데서 약한 데로 뭐? 힘이 생겨. 이거를 이렇게 그리게 되더라. 자기장, 전류, 힘. 그러니까 그 뭐냐면 학교 시험은 거의 대부분이 방향 물어보거든. 방향 물어봐.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할 수 있을 거야. 뒤에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해볼게.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해볼게. 그러니까 N극 S극을 바꿔. 그러면 전류는 그대로인데 자기장을 반대로 하면 이 효과를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맞지? 그러면 아래쪽으로 힘이 되지. 근데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바꿔볼게.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전류 방향을 반대로. 그럼 여전히 또 아래쪽. 자, 근데 둘 다 방향을 바꿔볼게. 자기장도 방향 바뀌고 전류도 바뀌어. 그럼 똑같아.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한다. 하면은 힘의 방향도 반대로 되는데
두 개 다 반대로 하면 원래대로 돌아와. 알겠지? 그래서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얘들아 이까지 이해했니? 이까지 방향 구하는 거. 방향 구하는 게 있어. 방향 구하는 게 있고 그 밑에 3번은 이제 힘의 크기 구하는 거야. 자, 힘의 크기 구하는데 이게 저기 어디냐면 저기 고등학교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BIL 사인 세타. 힘은 BIL 사인 세타. 뭐 사인 안 배웠어요 하면 그냥 들으면 됩니다. 저는 사인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나오니까. 자, B가 뭐냐면, 자, F가 힘이야, 힘. 이게 힘인데 이름이 자기력. 그렇지? B는 자기장. 그러니까 이거는 자석의 자기장이야, 자석의 자기장. 자, 이게 전류. L은 도선의 길이. 세타는, 자, 이 세타는 뭐만 기억해? 자, 배운 친구는 하면 되고, 안 배운 친구는 일단 이렇게 하면 돼. 90도일 때가, 그치? 사인 90도가 1이야. 사인 0도가 0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90도일 때, 전류와 자기장이 서로 수직일 때, 힘이 최대가 되고, 나란하면, 0도라면 나란한 거잖아. 나란하면 힘이 생기지 않는다. 힘이 0인데 최소가 돼. 자, 요 의미는 사인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런 거야. 그렇지? 전류와 자기장이 이 90도일 때. 90도. 이 90도잖아. 봐라. 자기장과 전류가 서로 90도잖아. 그렇지? 자기장과 전류가 90도. 90도일 때 최대. 힘이 최대가 돼. 그러면 전류와 자기장이 0도일 때 나란할 때는 힘이 최소, 힘이 0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자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치? 총 4가지가 있는 거지. 근데 4가지 중에 요 3개를 기억해. 요 3개를 보통 적으면 돼. 요 3개. 요 3개. 자, 그럼 뭐냐면 자, 자기력의 세기는 어떻게 하면 커지니? 첫 번째,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커져. 그러니까 얘 값이 커지면 등호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커져.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자기력을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2가지 쓰시오. 이런 거야. 그러면 요 3개 중에 2개 쓰면 돼.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또는 자석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I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뭐지?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라고 씁니다. 자, 세 번째는, 그치? 자기장과, 이게 B가 자기장이야. I가 전류야. 서로 몇 도? 90도. 수직이면서. L은 도선의 길이인데, 도선의 길이는 중학교 책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BIL 사인 세타. 저 중에 한 가지 쓰시오나 또는 2가지 쓰시오가 나와. 3가지 쓰시오는 잘 안 나오고. 3가지 쓰시오는 이제 고등학교 학교 대신. 4가지는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자, 그러면 그래 3번에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이 셀수록 크다. 두 번째, 전류와 자기장이 서로 수직일 때 가지 않고 평행일 때 힘을 받지 않는다. 힘을 받지 않는다는 게 힘이 0이라. 자, 그러면 수직일 때 제일 세겠지. 평행일 때, 즉 나란하면은 0이 되거든. 나란하면 왜 0이니? 이거 할 수 있어. 나란하면 왜 0이니? 자, 나란하면 왜 0이지? 자, 나란한 걸 한번 이번에는 우리 책에 나란한 걸 한번 그려볼게. 내가 나란하게 한번 그려볼게. 그리고 옆에 있는 문제 중에 방향하는 거 살짝 해보면 이제 끝이야. 여기가 S 우리 책에 이쪽에 N 게 있습니다. N. 자, 자기장이 N에서 S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를 이거랑 나란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전류를 나란하게 전류를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치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자, 그러면 기존에 그치? 흰색 자기장이 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그려볼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봐봐. 이렇게 전류가 그러잖아.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얘들아, 이걸 잘 기억해. 전류에서 생기는 자기장만 구할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전류에서 자기장 합성해서 힘 생기는 손가락 펴야 된다. 아니 이거 할 때 이렇게 피고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렇게 달라. 이건 오른 나사, 이건 오른 손. 알겠지? 구분하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전류에 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는 여기는 튀어나오고 이쪽은 들어가. 튀어나오고 들어가. 그럼 이쪽에서는 튀어나와. 자기장이 이렇게 튀어나와. 튀어나오는 거를 점을 찍을게. 여기는 들어가니까 X를 찍어. 그러면 여기 자기장의 색이 봐봐. 여기 자기장의 색이 튀어나오는 거랑 그치? 요 흰색이랑 파란색 둘이 더해. 그럼 얘는 흰색이랑 파란색 둘이 더해. 둘이 크기가 어떠냐면 이게 요 밑에는 이런 거야. 흰색이랑 그치? 파란색이랑 생각해봐. 파란색 이렇게 나갈게. 그러면 자기장의 크기가 이거예요. 얘는 위쪽은 흰색이랑 파란색이 이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거랑 이거 세기가 똑같아. 크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똑같고 얘가 똑같으니까 이거 합성한 얘도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랑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힘이 안 생겨. 그러니까 힘이 생기려면 반드시 한쪽은 둘이 더해지고 한쪽은 둘이 빼지고 이렇게. 그래야지 자기장이 큰데 작은 데가 생기지. 그렇지? 이해돼? 자기장이 합성이 되려면, 그렇지? 합성이 되려면 나란하면 안 돼. 근데 제일 큰 거는 수직일 때. 그렇지? 그게 우리 책에 옆에 조그만 글씨로 각 동그라미 2번 옆에 자 수직일 때 최대 평행이면 0. 그렇지? 왜 평행일 때 0이니? 이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그렇지? 뭐냐면 도선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그냥 그렇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합성이 되더라도 자기장의 세기가 다 모두 같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장의 차이가 없어. 그래서 힘이 0인 거야. 수직이면 차이가 제일 커. 그래서 힘이 최대가 돼. 이해되지?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밑에 이게 왜 힘이 최대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 수직일 때가 차이가 제일 크기. 자 밑에 그래서 그걸 이용한 기구가 뭐가 있니 하면 4번에 보면 4번에 이걸 이용하는 게 4개가 세트거든 얘들아. 이걸 외우면 돼 얘들아. 이거 줄 것을 외워. 전동기, 전류계, 전압계, 스피커. 이 중에 2개 쓰는 거야. 이 중에 2개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자기력을 이용한 원리를 2가지 쓰시오 또는 1개 쓰시오거든. 그럼 이 중에 2개 쓰면 돼.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전동기밖에 생각 안 나. 근데 2개를 쓰래. 그러면 그때는 뭘 써야 되냐면 전동기를 이용한 제품을 생각해봐. 전동기 생각하면은 세탁기, 선풍기가 있다. 그래서 세탁기, 선풍기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맞다 해. 그러니까 전동기, 전류계, 전압계, 스피커 요 4개를 써야 되는데 4개 중에 2개를 써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선생님 저는 같이 공부를 안 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전동기가 쓰이는 기구 2개를 생각하면 돼. 그렇지? 세탁기, 선풍기. 다른 것도 있지. 뭐 돌아가는 거 청소기도 전동기. 청소기 써도 돼. 자, 그러면 이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게 얘들아 전류계 전압계는 안 나와. 근데 전류계 전압계는 잘 안 나와. 왜? 요새 바늘 쓰는 전류계 전압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전동기는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전동기는 따로 해야 돼. 전동기를 해야 돼. 전동기. 자, 자기력의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 중에 전동기. 전동기가 전기 모터야, 얘들아. 전동기가 들어있는 게 뭐 청소기만 있겠냐? 뭐 청소기, 세탁기, 선풍기만 있어? 로봇 팔도 전동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버튼을 눌러가지고 뭔가 다 움직이는 것들은 다 전동기야. 모터가 들어있어. 그 예전에는 있잖아. 심지어는 뭐로 하냐면 요새는 마술사들도 그렇지 이걸 써. 그렇지 버튼을 스위치를 딱 눌러가지고 공중부양하는 마술을
다 자기력의 원리를 이루는 거야. 옛날처럼 뒤에 그치 줄 매달고 하는 거는 진짜 옛날에 하는 거고 요새는 있잖아. 그치 내가 유튜브를 보는데 마술 이렇게 그치 비법 가르쳐주는 유튜브 재밌더라고. 너 재밌어. 그거 보면 발에 스위치가 있어. 발가락에 그치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그치 다 자기력이다. 그러니까 잘 그러면 전동기를 해볼게. 전동기. 자, 전동기. 이렇게 생긴다. 자, 전동기 그림은 보통 이렇게 줘. 자, 이렇게 줘. 이렇게 생겼어. 자석이 이렇게 생긴 자석을 쓰는 거야. 자, 이게 여기 어디 갔지? N도 S. 자, 이렇게 네모가 있어. 이렇게 네모 풀. 이게 하나의 코일이야. 그러니까 한 번 다는 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주 쉬워 얘들아. 그럼 우리 책에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를 보니까 여기가 뭔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얘가 플러스 그에 붙어 있고 마이너스 그에 붙어 있어. 자,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자, 그렇지? 자, 전류가 어디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전류가 이렇게 흘러. 전류가 이렇게 흘러. 전류가 이렇게 흘러. 전류가 이렇게. 자, 그러면 힘은 어디로 생기냐면, 자, 우리 책에 항상 있잖아. 힘은 손바닥을 딱 펴야 돼. 얘들아, 힘을 물어보느냐, 자기장을 물어보느냐. 자기장은 이거고 힘은 손바닥 펴야 돼. 그러면 NSS부터 먼저 해. 그치? NSS부터. 그러면 전류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손바닥이 위야. 그러면 손바닥이 위니까 튀어나온 얘는 위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힘이 생겨. 그럼 들어가는 얘는 자기장이 얘인데 이렇게 들어가. 손바닥이 아래. 이거 쉬워 이거. 야, 그럼 얘 어디로 돌아?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으로 해야지. 그럼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하면 반시계겠지. 그치? 끝났다. 끝났어. 전류가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어때? 요 친구. 요쪽 말고. 요쪽은 여러 힘 받고 여기 힘 받아. 요 친구는 힘을 안 받는다. 왜? 나란하잖아. 그래서 요 친구는 요쪽 선에 의해서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요 양쪽 요 끝에 있는 요 선 때문에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끝에 있는 요 선 때문에 이거 도는 거야. 그렇지? 자,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전동기가 이렇게 생겼어. 전동기는 그치? 원리가 자, 자석 그치? 뭐냐면 기존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합성해서 힘이 되는 자기력의 원리를 이용한 거야. 자기력의 원리. 자, 그래서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 더 해야 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봐봐, 여기 앞에 요 이름이 정류자라고 그래. 정류자. 이름이 정류자. 요게 시험에 가끔씩 나오거든. 자, 우리 책에 정류자라는 용어가 어디냐면 여기 밑에 보면 용어 돋보기. 정류자 그거 체크해야 돼. 정류자. 정돈하다, 흐르다, 그치? 자, 흐르는 장치. 자, 뭐라고 있냐면 전류를 순간적으로 끊어 코일을 반바퀴 돌 때마다 코일이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바꾸어 주는 장치로 코일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돼. 그러니까 자, 이걸 이렇게 쓰면 돼. 반바퀴 돌 때마다 그 중간에 끊어 이건 안 써도 돼. 반바퀴 돌 때마다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 한 방향으로 회전한다. 자, 이거 설명하는 거야. 요거를 가끔씩 그치? 학교마다 내. 과거에도 나와 이게. 이 정류자가 하는 역할. 정류자를 어떻게 왜 그치? 하는 역할. 잘 나와. 그냥 잘 나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자, 일단 있잖아. 이 정류자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볼게. 없다고 생각하면, 자, 없다고 생각하고, 뭐지? 자,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애들이 이거 많이 버리고 가가지고, 자, 전류가 하나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나는 들어가 이렇게, 그치? 이렇게 튀어나와. 그럼 힘을 받아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반바퀴 돌았어. 힘을 받아서 반바퀴 돌았어. 근데 만약에 전류 방향이 안 바뀌면 요쪽은 무조건 위로 힘받아. 요쪽은 무조건 아래로 힘받아. 그러면 얘가 있잖아. 반바퀴 돌았어. 근데 여전히 위로 힘받고 여전히 아래로 힘받으면 어떻게 되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는데 위로 여전히 힘받으면 다시 이렇게 돼. 그치? 위로 얘가 위로만 힘받으면 이렇게 돈다고. 그러면 이게 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쪽에 오면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전류 방향이 반대가 돼. 그래야지 이렇게. 다시 반대가 돼야 이렇게. 다시 반대가 돼서 이렇게. 그래서 전류 방향을 반바퀴 돌 때마다 바꾸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브러쉬 같은 게 있고 우리 책에 뭐 브러쉬 좀 났나?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조각이 있어요. 조각. 그럼 여기에 이제 막대기가 여기 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요쪽 마이너스 극에 붙어 있다가 얘가 요쪽이 마이너스 극에 붙어 있다가 반바퀴를 돌아 이쪽에 가면 어때? 플러스 극에 붙게 돼. 그렇지? 그럼 요쪽에 있는 플러스에 붙은 애들은 반바퀴 돌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극에 붙게 돼.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얘.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에 연결돼 있고 마이너스에 연결돼 있는데 얘가 반바퀴 딱 돌면은 그렇지 플러스 연결되고 다시 반바퀴 돌면 마이너스에 연결되고 다시 반바퀴 돌면 플러스에 연결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요 시스템을 정류자라. 오케이? 근데 중간에 전류를 끊어. 이거는 뭐냐면 중간에 요 사이에 봐봐. 요게 지금 요렇게 돼 있거든.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하면 요쪽은 전류가 안 흐르잖아. 그러니까 이 중간에 끊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 딱 닿으면 다시 플러스가 돼. 여기서 중간에 또 끊어져. 다시 이쪽에 오면 마이너스. 그래서 중간에 끊어진 장치가 있거든. 이게 연결 안 되는 장치가 있어. 그것 때문에 그 위에다가 정류자 위에 순간적으로 전류를 끊어라는 말을 적었는데 그건 굳이 안 써도 돼. 그거는 굳이 안 써도 되고 핵심은 뭐냐면 반바퀴 돌 때마다 전류 방향을 바꾸어 한 방향으로 회전하게 한다. 이게 핵심이야. 회전하게 한다. 그렇지? 이름이 정류자야. 이게 원래 있잖아. 정류라는 단어가 전류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 전류를 깨끗하게 만든다. 원래 의미는 그거야. 전류를 정돈하는데 깨끗할 정자. 그러니까 전류를 깨끗하게 만든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있잖아. 요렇게 흐르는 전류를 교류라고 해. 교류라고 해. 그렇지?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계속해서 방향, 이걸 직류라고 해.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돼 있지. 그러면 얘는 전류 방향이 끊임없이 바뀌는 거고, 얘는 한 방향으로 전류가 돼. 그렇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쭉 가게 하는 거를 일종의 정류라고 그래. 정류. 그러면 이게 봐봐. 왔다 갔다 하는 걸 한 방향으로 가게 하잖아. 그치? 깨끗하게 하는 의미야. 그치? 그래서 정류자 이렇게 얘기해. 알겠지? 정류자. 그치? 그래, 그런 거야. 아니, 내가 그 대학교 때 처음 나온 게임이 있어. 스타크래프트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 그러면 그치 내가 젊었을 때 모르겠는 그치 우리 친구들 다 스타크래프트 하면 거기 가스가 있잖아. 가스를 캐는 게 정유소야. 그 영어로 리파이너리라고. 그래서 겉을게 거든. 자, 아니 그러니까 이 정유만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가스 캐는 그렇지. 얘들아, 자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정유는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걸 한쪽으로 쭉 하게 하는 거를 다 정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유라는 단어를 붙여. 너희들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나중에 정류작용 이런 단어가 나와. 뭔가 이렇게 된 거를 쭉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다 다. 그게 정류작용이야. 자, 정류소 뭐 이런 거야. 다 그렇게 하는 장소. 그럼 얘들아 끝났어. 그것이 끝났네? 끝났는데 115페이지에 애들이 방향을 있잖아. 좀 할까 6번 한번 해볼래? 네. 6번을 한번 해볼래? 방향을 손바닥을 직접 패스해야 돼. 그랬어? 육 번은 기역, 니은, 딕을 리을 중에서 가격이 어디? 기역. 6번에 2번은 리을. 잘했어. 기역. 얘들아 할 수 있겠어? 학교 내신 딱 이래 나와 그냥. 그치? 이거 그냥 그대로 나와. 그냥 이대로다. 그치? 다음에 내가 내신에 이렇게 나왔다. 그 뒤에도 문제도 다 그런 스타일이고 조금 어려운 게 얘들아 저기 120페이지에 업그레이드 문제 중에 3번 볼게 3번.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치? 고등학교 때 나오는 자기력 부분이 이렇게 나와. 3번.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 얘들아. 하나도 안 어려워. 고등학교 내가 지금 무슨 고등학교 아니 이게 내가 어려울 것 같았으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자 이게 전류가 이제 봐봐 자석과 자석은 초디, 자석과 전류는 중디, 전류와 전류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에 가면 이제 등장해. 그치? 전류와 전류 이제 3번에 업의 3번이야. 업의 3번에 자 전류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근데 같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볼게.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자, 그치 똑같은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그럼 얘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그릴게. 얘를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류가. 그러면 자기장이 이쪽은 들어가고 이쪽은 튀어나와. 그러니까 손을 이쪽은 들어가고 이쪽은 튀어나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다는 걸 이렇게 표시. 그렇지? 여기 튀어나온 걸 이쪽에 표시. 이게 튀어나온다는 뜻이야 이렇게. 뭔지 알겠지? 이렇게 된 거야 자기장이. 그럼 이쪽도 얘에 의해서 들어가는 자기장. 이쪽은 나가 들어가는 자기장. 여기 나가 튀어나오는 자기장. 얘를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얘를 해볼게. 자, 얘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왼손은 안 돼. 왼손은 무슨 틀리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 들어가는 자기장. 이게 x가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는 튀어나오는 자기장. 이렇게 표시해. 그렇지? 그러면 얘는 둘 다 튀어나오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가 세져. 둘 다 들어가네. 자기장의 세기가 세져. 그럼 얘는 둘이 다 약해져. 그러면 도선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 자기장이 센 데서 약한 데로 힘을 받으니까 서로 타로 당기는 힘이 생겨. 이걸 인력이라고 해.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인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도선은 이쪽이야, 이쪽. 오른쪽이 무슨 쪽이지? 동서남북 중에서 얘는 동쪽, 얘는 서쪽 이렇게. 그래서 답이 A가 동쪽, B가 서쪽, 답 1번. 습지. 습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는 뭐가 추가되냐면 이제 공식이 추가돼가지고 그러면 요 점에서 그치?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어디니 뭐 이런 것까지 추가하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방향은 그냥 우리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장이 큰 데서 작은 데로 힘 생깁니다. 만 기억하면
할 수 있겠지. 그래. 그 옆에 있는 22번 같은 게 이제 그지 중학교 내신에 나오는 거야. 그지 도선 근해의 움직임을 크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뭐 편하지. 또 있잖아. 공식 F는 BI에서 안 됐거든. 두 개 쓰면 돼. 자 그러면 얘들아 내용이 끝났지. 끝났어. 얘들아 이 파트 끝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고.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전자기 유도 있잖아. 옆에 있는 121페이지 전자기 유도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책이야.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통합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치. 그래. 그러면 주말에 여기까지 숙제를 하면 숙제 얼마 안 되잖아. 그걸 그치. 숙제 얼마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심심하잖아. 주말에 또 심심하게 숙제가 너무 작으면 또 심심하실까봐 이렇게. 그렇지. 뒤에 답지 있다 얘들아. 뒤에 답지 딱 있으면 애들 숙제 잘해오더라고. 그렇지. 답지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거든. 근데 내가 여기 보면은 전자기 유도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45페이지 한 바닥 두 바닥 네 바닥만 하면 돼. 뒤에 두 바닥은 전자기 유도니까 이거는 다음 숙제야. 알겠지? 할 수 있겠지? 쉬워. 다 할 수 있다. 모르면 질문하고 항상 질문하고. 학교에서 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바로 질문해. 이렇게 와서 질문해서. 잠시 쉬시다가
자, 풀어줄게. 지금 일단. 자, 6번 정답은 1번이 화합, 2번은 분해, 3번은 치환. 자, 그 다음에 7번에 1번은 화합, 2번은 치환, 3번은 분해. 8번은 OOOX, 9번은 산소, 10번은 1번 이산화탄소, 2번 산소, 3번 수소, 4번 물. 자, 여기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놓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0페이지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은 2개, 1번, 4번, 5번은 기억 비율, 6번에 2번, 7번에 3번, 8번은 이것도 3번, 9번은 화합, 10번에 5번, 11번에 2번, 12번에 4번, 13번에 4번. 자, 질문해볼까 이게? 13번. 이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해하고 있는 실험장치에 대한 건데, 자, 요거는 문제 그 보기를 읽어보면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해니까 분해지. 당연히 석회수 나오면 이산화탄소고, 그 다음에 요거 얘기했다. 요거 입구 쪽에 김이 서려서 그게 이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 건데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로 확인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탄산수소 나트륨 과열하면 탄산 나트륨 물 이산화탄소 3개가 생겨. 그 다음에 당연히 나중에 이 탄산 나트륨도 흰색 가루인데 처음보다는 질량이 줄어들어.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빠져나오니까. 자, 다른 거 했나? 자, 다른 게 없다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야. 자, 14번 정답은 4번, 15번에 1번, 16번에 5번, 17번에 5번, 18번에 4번, 19번에 4번, 20번에 5번, 21번은 이거는 4개가 나오거든. 색깔, 냄새, 맛등이 변한다, 빛과열이 발생한다, 기체가 발생한다, 앙금이 생성된다 중에서 2개만 적으면 돼. 22번에 가는 화학 변하고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 새로운 분자가 생성된다. 나는 물리 변하고 분자의 배열만 바뀐다.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 23번에 A는 물,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B는 이산화탄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으로 확인한다. 라고 적어주면 돼. 24번은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산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 업그레이드 문제는 1번이 3번, 2번이 5번, 3번이 4번. 그리고 혹시 질문? 없나? 자, 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야. 생각보다 이제 생각보다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 자, 114페이지. 이번에는 이게 원래 중3 때 배운 내용인데 중학교 내용 중에서 과학 법칙을 6가지를 배우게 돼. 그러니까는 정규 과정에서는 5가지가 나오고 하나는 여치가 안 나오고 정의만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세 번째 이 2가지는 중1 때 배워. 중1 때 오일 법칙, 샤를 법칙 이거를 배우고, 이제 이 중3 때 이게 나와. 질량 보존 법칙. 자, 그래서 거기 질량 보존 법칙 동그라미 하고 설명에는 줄을 하나 꺼줘야 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의 총 질량과 반응 후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 자, 그런데 이게 화학 반응에서만 성립하는 법칙이 아니다. 이거는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한다. 그러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전 질량과 총 질량과 일어난 후 질량, 총 질량은 언제나 같다. 그래서 그게 성립하는 이유도 줄거줘야 돼. 성립하는 이유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즉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만 바뀌어. 그리고는 이제 생성되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고 성질이 달라지는 거지. 원자는 종류나 개수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질량에는 절대 변화가 없다라는 건데, 요 질량 보존 법칙은 어디에서 성립하는 거냐면
지구계 안에서만 성립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지구를 벗어나게 되면 성립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대신 지구 안에서는 언제나 성립을 해. 어디서나 성립을 하고. 자, 이게 왜 그러면 지구를 벗어나서는 성립을 안 하느냐라는 걸 보면은 이게 너가 혹시 태양계 배웠지 그지? 태양이 빛과 열을 뿜어내고 있잖아. 그럼 뭐 때문에 빛과 열을 뿜어낸다는 거 혹시 배웠나? 배웠으면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안 배웠으면 안 배웠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말을 하라고 좀. 자, 어떻게 열과 빛을 뿜어내고 있는지 혹시 배웠나 하는 거야? 안 배웠어? 고개를 좌우로 보내지 말고 말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태양의 중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혹시 알고 있는 데 있어? 태양의 중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여튼 이거 몰라 진짜. 피곤해 죽겠어 그냥. 항상 보면 뭔가 말이 없어. 모른다 안다면 알면 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거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구라고 부르는 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면 그냥 통째로 우주잖아. 자, 그럼 우주 공간에는 별들이 참 많아. 태양도 별인 거 알지? 알지?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걸 별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항성이라고 부르지. 우주 공간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존재를 해. 수를 셀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별들은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해서 헬륨을 만들어. 자, 그런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의 특징이 뭐냐면 수소 원자가 가진 질량을 더하는 것과 만들어진 헬륨의 질량을 더하면 달라. 질량이 줄어들어. 그래서 이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변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은 지구라는 이런 행성에서는 성립하는데 우주 공간에서는 성립을 안 하는 거야. 대신에 어차피 우리는 지구에 붙어 사는 아주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성립한다 생각하면 돼. 지구 안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 언제나 성립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돼. 그래서 내가 관찰할 수 있거나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내가 책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과학 반응에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 그래서 그 밑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긴 해. 근데 그 나와 있어봤자 소용없어. 그냥 다 성립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질량 보존 법칙이 나왔을 때는 어느 화학 반응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이 문장 자체가 틀렸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 화학 반응 그 첫 번째가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변화해가지고 앙금이 만들어질 때, 자, 이런 질량을 비교할 때는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는데 실험 장치 그림을 보면 저울이 나와. 질량 측정에서 뭔가를 비교를 할 때는 항상 저울이 나와. 부피를 측정한다 그러면 눈금 실린더에다가 기체를 모으거나 주사기 피스톤 같은 데다가 꽂아서 기체를 모으는 그런 게 나와. 그런데 여기서는 저울 나와 있지. 저울 보면 얘 질량 측정하네라는 걸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질산은 수용액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앙금을 생성시키는 반응을 통해서 질량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니 당연히 질량의 변화가 없어. 그리고
이런 녀석들은 잘 보니까 시험관 뚜껑이 없지. 그 그림에 보면 있잖아. 시험관 뚜껑이 없다라는 건 뚜껑을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부에서 기체가 발생해서 빠져나가거나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는 그런 실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실험을 해도 질량에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그 내용에도 있잖아.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변화. 기체가 발생을 해. 그러면 기체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연히 어떻게 돼서 빠져나가겠지. 빠져나가면 질량이 줄어들어. 나간 만큼. 대신에 질량 빠져나가서 질량이 줄었다 하더라도 빠져나간 기체의 질량을 더하면 처음 질량과 똑같다. 생각보다 기체로 빠져나가는 양이 이런 반응에서는 많아. 우리가 나무를 연소시키는 게 밑에서 나올 거야. 우리가 나무든 종이든 연소시키고 나면 아주 소량의 재밖에 안 남아. 보통 나무를 연소시키면 남아있는 재의 양은 전체 질량의 5%가 채 안 돼. 그러면 나머지 95%는 뭘로 변했다는 거냐?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불완전 연소되게 되면은 일산화탄소나 또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름 같은 걸로 만들어져. 그렇게 해가지고 기체 형태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나간 녀석의 질량을 다 더하면 어떻다? 처음 질량과 똑같다라는 거야. 여기 지금 3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잘 보면 있잖아. 탄산칼슘과 염화수소라고 나와 있지. 이 탄산칼슘과 염화수소도 자주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야. 이 탄산칼슘이 즉 염산과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이 염화칼슘하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게 나오거든. 이 화학 반응식 하나 적어놔 볼까? 거기 얘네들 있잖아. 요거 개수도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잘 보니까 EHCl 해가지고 CaCl2 그 다음에 CO2하고 H2O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도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염화수소 2개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 거기. 그러니까 그 화학 반응식의 개수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건 그 그림 옆에다가 그림 근처에다가 좀 같이 적어놓으면. 근데 이게 적어놓기만 하고 안 보면 아무 쓸모 없거든. 나중에 그 화학 반응식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고등학교 내용으로 슬슬 넘어가게 될 텐데, 이런 화학 반응식 정도는 이제 좀 손쉽게 적어줄 수 있는 능력이 좀 돼야 돼. 그래야지 앞으로 좀 과학을 할 수 있지. 못 적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과학 포기해야지. 그래서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 생각보다 많아.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게 뭐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굴 껍데기 이런 것들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데도 탄산칼슘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소물질과 반응한다는 거. 자, 그런데 거기 그림에 보면 열린 용기, 닫힌 용기라고 돼 있어. 열린 용기는 기체가 빠져나가지만 닫힌 용기는 기체 안 빠져나간다. 그래서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얘는 처음 질량과 나중 질량에 변화가 있을 리가 없어. 뭐 변화가 나타났다 하는 거는 뭐 했다? 내가 실험을 했는데 잘못 떠나가지고 기체가 빠져나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나무의 연소는 잠깐 얘기를 했지. 근데 강철솜의 연소는 앞에서 우리 나왔었어. 강철솜은 어떻다? 철을 굉장히 얇은 실처럼 뽑아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얘를 연소시키면 빨갛게 빛이 나면서 타. 그런데 문제는 뭐다? 다른 것들이 뭔가 탈 때는 내부에서 기체가 빠져나가. 이산화탄소든 수증기든 뭐가 막 빠져나가는데, 얘는 오히려 주변에 산소랑 결합하기 때문에 질량이 오히려 늘어난다. 그래서 그 늘어난 질량 같은 걸 찾는 문제들이 막 나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더하기 빼기 문제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끝이야. 여기는 이렇게 끝나서 115페이지는 그냥 숙제로 하면 되고, 11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또 다음 법칙을 하나 봐야 되는데,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 하는 게 나와.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동그라미 해주고, 자, 설명의 줄을 하나 쭉 꺼줘.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즉 화합물을 구성할 때 뭔가가 뭐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든다 그러면은 수소하고 산소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립하는 이유도 같이 줄 거죠. 화합물을 생성할 때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한다. 물을 만들 때는 항상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과 산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언제나 같은 질량비로 결합을 한다라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씩 조금씩 조건이 까다로워져. 아까 이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뭐 굳이 상관없이 다 성립을 한다라고 본다면 일정 성공비 법칙은 혼합물에서는 성립을 안 해. 이게 혼합물인지 화합물인지 이런 걸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잠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바로 소금 플러스 물 해가지고 소금 물 돼 있는 걸 화합이라고 찾은 화합으로 돼 있다. 이게 그렇게 화합이야. 딱 읽어봐도 소금을 물에다가 타서 소금을 만들었으니까 이 소금물은 뭔데? 혼합물 아니야? 이는 상식이야. 여기냐 상식. 근데 이런 상식적인 부분을 갖다가 내가 A와 B가 만나서 뭔가가 A, B 붙어 있는 뭔가가 생겼으니까 이거 화합이라고 착각하면 이건 상식이 없는 거야. 뭔 반짝이냐? 딱 봐도 소금에 물에다 소금 탄 거잖아.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나 이게? 이런 것들은 화합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혼합을 만드는 거잖아. 이 일정 성공비 법칙도 똑같다. 혼합물 만들 때는 성립 안 한다네. 되겠냐? 소금을 물에 타든 설탕을 물에 타든 이런 거 성립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할 수 있는 건 질량 보존 법칙보다 없다 이거. 내가 물 100g에 소금 10g 넣었어. 그러면은 전체 소금물은 110g이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 혼합물인지 화합물인지 구분 못하고 이러면 곤란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하나 또 생기느냐면 B가 나와. B가. 자, 거기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산화구리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자, 요거 혹시 기억나는 애가 있으려나? 자, 우리 산화구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로마자 이자가 붙어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더라? 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게 로마자 이자는 뭘 의미하는 거더라? 자, 물론 이게 뭐지 로마자 이자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아니나? 로마자 이자가 의미하는 요게 뭘 의미하더라? 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뭐 말도 없고 무슨 이 로마자 이자가 뭘 의미하더라? 이 원소, 원자, 분자 너 이런 거 설명할 때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한번 해가지고 안 되는 거 뻔히 알긴 하는데. 이전에 한 것 같긴 한데 뭐 이러면서 아직 우리 기억은 안 나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다른 건 없잖아. 거기 봐봐 밑에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산화 마그네슘에는 로마자가 안 붙어 있어.
근데 산화구리에는 로마자를 써놨단 말이야. 그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봐봐. 산화구리에는 로마자 입자 붙어있지. 산화마그네슘 없어. 황화철 이런 데도 없어. 근데 얘만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붙어가야지 이게. 자 이제 설명을 잘 들어놔야 돼. 나중에는 선생님 이런 내용을 했으면 했다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을 해줘야 돼. 구리, 자 산화구리에서 요 구리 뒤에다가 로마자를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 왜 붙여놨냐? 구리는 2 플러스 돼 있는 이온도 있지만 구리는 1 플러스짜리 이온도 있어서 그런 거야. 종류가 여러 가지다. 그래서 구리는 대체로 2 플러스짜리 이온인데 드물게 1 플러스짜리 이온도 있단 말이야. 이걸 구분을 해야 돼. 만약에 산화구리 돼 있어. 자 그러면은 구리가 만약에 산화이온하고 반응을 해. 자 그러면 위에 걸 적으면 CuO라고 적으면 돼. 그러면 산화이온은 어차피 E-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2 플러스짜리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식에는 별 표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요 밑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적히냐? Cu2O라고 적히게 돼.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구리가 1 플러스짜리네 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글로 적으면 문제가 생겨. 얘는 이제 얘도 산화구리고 밑에 있는 것도 또 산화구리다. 얘도 산화구리야. 그러면 구리가 몇 개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했다고? 얘는 2 플러스짜리 구리가 붙었고 얘는 1 플러스짜리 구리가 붙었어 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이온이 여러 개일 때 표현하는 거지. 지금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사실 이거를 산화구리 2, 산화구리 1 이렇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은 얘는 산화 제2 구리라고 부르고 얘는 산화 제1 구리 이렇게 불러. 원래 정식 명칭은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런데 이렇게 정식 명칭을 가르쳐주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은 없어. 이 정식 명칭은 어디에 잠깐 소개가 되냐면 왜 배울 텐데 그 선생들도 일반 학책에 잠깐 소개가 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 선생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산화구리 1 이렇게. 원래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안 생겨. 자 그러면 나중에 화학식에 뒤에 이런 식으로 로마자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얘가 다양한 종류의 이온이 있어서 일부러 표현을 해놨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나오는데 철도 사실은 우리가 2 플러스 가지고 주로 외우는데 철도 3 플러스짜리가 있어. 자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되냐면은 철 돼 있을 때 사실은 여기에 로마자 2자를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철 돼 있으면 로마자 3자를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철 돼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만약에 산화이온하고 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위에 건 어떻게 적히냐면은 FeO라고 적히게 돼. 그래서 얘는 그냥 산화철인데 뒤에 뭐라고? 로마자 2자를 적어서 해줘. 자 그런데 밑에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Fe2O3 이렇게 적힌단 말이야. 얘도 산화철이야.
그런데 얘는 이제 뒤에다가 로마자 3자를 적어주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적어주는데 읽을 때 조심해야 돼. 위에 있는 산화철은 뭐라고 하냐면은 산화제 1철이라고 해봐. 밑에 거는 산화제 2철이라고 해봐. 아까 이게 얘가 로마자 1자 있으니까 여기 1이고 2자 있어서 2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그거하고 다른 별개다 얘는. 요게 1자, 2자, 즉 구리 CU 플러스하고 CU2 플러스는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라는 뜻이야. 그냥. 그럼 얘는 뭐냐면은 얘가 첫 번째 이온이고 얘가 그 다음 이온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산화제 1철, 얘가 산화제 2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는 이런 명칭 부르는 방법도 사실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중고등학교 내용까지는 뭐 저걸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리 부르든 저리 부르든 굳이 상관은 없네. 지금은. 여기서도 있잖아. 산화구리 뒤에 2를 산화제 1구리, 산화제 2구리 이렇게 안 불러도 된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중학교 내용에서는 산화구리 하면은 구리가 2 플러스 자리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산화구리라고 읽으면 돼. 자, 그리고 이제 구리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가 생길 때 요때 어떤 질량비가 성립하냐? 구리가 4g 반응하면 산소는 1g 반응하고 생성된 산화구리는 5g인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4대 1대 5라는 질량비가 성립을 해. 이거 문제 풀 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구리하고 개수도 맞춰서 적어야지. 산소하고 반응하면 산화구리가 생기는데 얘가 4g 반응할 때 얘는 1g 반응해서 얘가 5g 생기는 형태가 된다. 요게 이거 뭐 안 적어놔도 돼. 이게 각 반응식만 적어놓으면 되겠지. 거기에 나오는 걸 잘 보면 이 비를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안 외워도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학교 내신에서도 이 비를 외워야 되고 그러진 않아. 요게 찾을 수 있게끔 여기 뒤에 문제에서도 웬만한 건 다 줘. 근데 어떻게 주느냐면 이게 이런 비로 결합한다라는 식으로 뻔히 주는 게 아니라 그건 꼬꼬마 개수식이나 그렇게 풀 때나 쓰는 거지. 그래프 준다. 그래프로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은 제일 밑에 보면 무슨 실험처럼 이렇게 표돼 있는 거 있지. 이런 형태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한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줘. 그래프로 주든 표로 주든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비를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게 나와. 다시 그 첫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구리의 질량이 4g, 8g, 12g 증가할 때마다 산소는 1g, 2g, 3g 증가하는 걸로 구리와 산소는 4대 1비로 결합하네. 엄청 간단한 그래프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 그래프처럼 구리가 4, 8, 12 이렇게 늘어날 때 산화구리, 생성된 산화구리가 5, 10, 15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얘가 산소는 1g씩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증가를 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게끔 표를 주니까 그 표에 맞춰서 비를 찾아가지고 풀어주면 돼. 이런 거 비는 외우는 게 아니다. 알겠냐? 비 외울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런 비를 내가 찾았어. 이런 비를 쭉 찾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을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얘가 만약에 0.2g이 있어. 얘가 소수물은 좀 이따 가자. 얘 8g이 있고 산소가 3g이 있어. 그러면은 산화구리는 몇 g 생길까? 11g.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바로 틀린다. 몇 g 생길까? 10g. 요거 몇 g 생겨야 돼? 요거 10g 생겨야 돼. 요걸 두 개를 더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4g, 1g이라는 비에 맞춰야 돼. 비가 맞아야 돼. 그래서 4대 1 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구리가 8g 결합하려면 산소는 2g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산소가 1g이 남아. 그런 걸 신경 써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게 나와. 그럼 이렇게 이런 식의 숫자로 주면은 참 고마울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도 나와. 얘가 0.2g 있어.
얘가 1g 있어. 산화물이 몇 g 생길까? 몇 g 생길까? 응? 산화물이 몇 g 생길까? 그리고 뭐가 남아? 뭐가 몇 g 남을까? 응? 얘기를 해라 빨리. 이 정도도 계산 안 되는 거야? 산화물이 몇 g 생겨? 0.25g 생기잖아. 아, 내가 이런 걸 갖다가 해보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쳐다보고 있어. 너가 지금 있잖아. 대부분이 쳐다보고 있어. 얘 그 4대 1대 5라는 게 있잖아. 여기다가 이제 맞춰서 하려면은 쳐다보는 게 아니라 4대 1대 5라는 비에다가 맞추려면은 얘가 저런 거 있을 때 얘는 몇 그램 필요한지 이걸 갖다가 막 써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리고 너 대답을 하냐? 말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왜 쳐다보고 있어? 이 쳐다보면 바로 답이 나와? 그 정도 나올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보통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오는 애들인데 당연히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갖다가 내가 종이에다 써보고 옆에 이게 117페이지 그런데 문제 푸는데 보면 왼쪽에 보면은 공간 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0.2g이 반응하려면 저거의 4분의 1만큼이 산소가 반응할 거니까 0.05g 반응하겠네. 이렇게 써봐야 되는데 누가 할 생각도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여기 과학학원에서 공부를 할 거야? 너가 머릿속으로 이게 바로 풀려? 풀렸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런가? 뭐 자기가 엄청 있잖아. 똑똑하고 그렇다고 착각하고 살지 마라. 알겠냐? 너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 너 그니까 암산으로 이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진짜 이건 있잖아. 사실 암산으로도 되는 문제이긴 해. 근데 나중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걸 갖다가 무슨 펜도 안 들고 멍청하게 보고 있으면 이게 답이 나와?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왜 그런 행동들을 해? 뭔가 물어보면 누구 반응 어때?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안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거든. 이것들이 도대체 이게 수업을 듣고 이걸 이해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답답한데다가 이런 걸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게 4대 1대 5라는 비에 맞춰서 계산해 보라고 하면 틀리든 맞든 일단 얘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화해 보고 있는 거야? 누가 해주겠지? 아유 그런 착각하지 마라. 누가 대신 살아줘? 당연하고. 그리고 꼭 보면 있잖아. 계산도 못 하는 건데 꼭 암산한다고 그러고 있다고. 참 답답하다니까.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지 도대체? 이걸 쓰면 써서 뭘 풀면 쪽팔리는 일인가? 아닌데. 써서 계산하면 안 돼? 써서 계산해도 되잖아.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방법들을 쓰는 거야. 누구는 암산이 안 된다고 지금. 어쩌나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 내가 지금 쭉 수업을 하면서 있잖아. 내가 판단했을 때는 누구가 어떤 특정 실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있잖아. 내가 써야지. 써가지고 이게 몇 대 몇 비로 대답하니까 얘가 반응하려면 어떻게 될까? 얘가 만약에 1이라면 얘는 살아야 된다. 네네. 얘가 살아면 얘는 어떻게 0.05로 해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이런 좀 잔소리 좀 안 하게 좀 만들어 봐봐. 알겠냐? 이것만 들어보면 무슨 말을 안 하니까 뭘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이해는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좀 답답하지.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떤 애들은 있잖아. 수업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지. 벽 보고 있지. 내가 숙제 검사를 안 하긴 하는데 숙제도 안 해와. 한 것처럼 있잖아. 불하나 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다고. 내가 강사만 경력이 20년이 넘는데 너가 뭘 하는지 보고 있으면 얘가 숙제 했네 안 했네 휴대폰 보고 있네 벽 보고 있네 멍 때리네 쳐자고 있네 그냥 좀 바로 보여. 그냥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내가 해보라고 하면 자기가 해야 돼. 누가 뭐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무시하고 자기가 해봐. 해보고 응? 왜 제가 얘기한 거랑 내가 하는 게 다르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누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 멍하게 보고 있으면 주자는 거지. 그냥 간단한 비란 말이야. 4대 1대 5라는 비에다가 맞추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인가? 이 정도면은 지금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5학년 정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 좀 답답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해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 그냥 틀리든 맞든 일단 질러보고 얘기하고. 일단 또 한 번 하면은 또 조용해. 말도 안 해. 숨을 쉬냐? 응? 자, 그 다음 것도 볼 거야. 마그네슘 산소. 다시 얘기하지만 B는 외울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문제 풀 때 B는 준다. 그 V를 너가 찾아야 되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마그네슘 산소하고 산화마그네슘 3대 2대 5.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이 B 자체도 있잖아. 안 준다. 이런 거 자체를 안 줘. 그런데 내가 B를 찾아야 돼. 근데 그 B를 찾게끔 하는데 온갖 종류의 미지수는 다 들어가 있어. X, Y, A, B, C 이래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내가 상관관계를 이용해가지고 풀어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나와. 만약에 이게 나는 산화구리가 0.25g이 생기는지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그건 좀 심각한 상태야. 그 고등학교 내용 못 따라.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되는 화학 반응식도 나와 있어. 거기에는 이제 질량비가 1대 8대 9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다. 위에서는 그래프로 줬지, 밑에는 표로, 내가 표로도 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실험 1, 2, 3이 있으면 그 1번 실험을 보면은 수소 2g하고 산소 8g이 반응을 했는데 수소가 1g 남았어. 그 말은 반응한 수소는 1g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생성된 물은 9g.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대 8대 9라는 비로 질량비가 성립하는 거네라는 이런 거 찾는 거지. 찾고 나면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나올 거야. 2번이든 3번이든 실험에 괄호가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남는 게 얼마인지, 생성되는 건 또 얼마인지, 또는 처음에 얼마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라는 문제들이 나오면 그냥 B에다가 갖다 맞추면 돼. 자, 그러면서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정리를 하고 118페이지로 살짝 넘어가서 이제 요 페이지는 특별히 크게 할 건 없어. 여기 이제 정리를 좀 해줄 텐데 4번에 앙금 생성 반응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표로 정리해 놨어. 10% 아이오딘 화학 칼륨 수용액을 A, B, C, D, E, F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동일한 양에 넣고 6ml씩 10% 질산납 수용액을 A는 안 넣고 B는 2ml, C는 4ml 해가지고 쭉 넣어봤더니 D부터는 앙금의 높이가 높아지질 않아. 자, 이거는 뭐 하려고 이런 실험을 하느냐면은 화학 반응이라는 건 반응물이 한쪽이 아무리 많아도 반응할 수 있는 상대 물질이 한정되어 있다면 생성물이 무한정 생길 수는 없다라는 걸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실험이야. 즉 D점부터 왜 앙금의 높이가 일정해졌냐? 반응할 수 있는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즉 아이오딘과 칼륨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석 첫 번째 점 찍은 설명 하나 있다. 그거 하나 줄 고만이야 이거. 앙금의 높이가 D점 이후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질산납과 반응할 수 있는 아이오딘과 칼륨이 없기 때문이다. 그 오른쪽 위에는 뭐 질량비도 나오고 하는데 그딴 거는 알 필요 없어.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 계산하라는 그런 거는
진짜 특별하게 아주 드물게 이렇게 이런 걸 주고 계산하는 게 나오지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밑에 5번 바로 넘어갈 거야. 자, 요거는 이제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이용한다라는 거 나오는데 이 상대적 질량 이용하는 게 고등학교 영역에서는 흔하게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그냥 수소 한 개당 1, 탄소는 12, 산소는 16, 구리는 64 이런 식으로 이거를 문제에 줘놓고 거기에 산소와 구리는 몇 대 몇 질량비로 반응하는가 뭐 이런 거 찾아라 그러면 이게 16대 64 해가지고 그냥 찾으면 돼. 여기는 이제 구리 대 산소 해가지고 64 대 16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찾으면 되고 오히려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밑에 있는 볼트너트 문제가 많이 나와. 이거는 진짜 이것도 초딩들도 할 수 있는 그냥 간단한 문제. 볼트 한 개당 너트가 2개씩 체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볼트 2개와 너트 6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볼트 너트 결합된 거는 2개를 만들고 너트 2개가 남아. 좀 전처럼 있잖아. 그 비에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 찾아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나와. 조심할 점은 여기에 볼트는 영어 기호로 그냥 B, 너트는 N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이게 볼트하고 너트를 앞에다가 적어줘 대부분. 그런데 이걸 가끔 이제 B하고 N이 결합된다 그러면 붕소하고 질소가 결합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인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볼트 B, 너트 N이니까 문제 잘 보고 이 가끔씩 볼트 한 개당 너트 3개씩 넣는 경우도 있거든. 그랬을 때 이제 몇 개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진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로 나오니까 그래서 알아서 잘 풀어주면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어디까지 123페이지까지는 숙제로 합니다.